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저녁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측근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미 본인의 재판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죠. 그런 마당에 측근 리스트가 겹치면서 거의 회복 불능 상태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사건이 터졌을 초기 사건에 연루된 그때 당시만 해도 사건의 주범격으로 인식됐었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질문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지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정진상,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거나 또 불리한 증언들이 속출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금 함께 궁지로 내몰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먼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사람은 경기도 의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할 때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캠프를 꾸렸을 때 조직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또 대선 선대위에서는 총괄본부장, 그리고 대선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겼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김용은 내 버시자 분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수족인 셈이죠. 그런 수족인 김용 전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재명 대표도 놀랐고 김용 본인도 놀랐습니다. 문제는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받았다고 어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6억 원이 문제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이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거죠.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법원에서 인정된 것인데, 이는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재판 결과가 되는 것이죠. 결국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법원이 인정한 6억, 이거는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받기로 한 이재명 대표 측의 몫인 428억 원 중에 일부다. 유동규 전 부부장이 늘 그렇게 주장해왔죠. 그 주장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인정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재판부가 일부 인정해줬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아서 경선 비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겠죠.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나는 이런 한 장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용 재판에서 첫 번째 1심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같은 주장이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유죄 선고된 것이 이재명 대표의 김용 리스크라면 어제 또 다른 재판에서는 정진상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리스크. 그러니까 어제 진행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실장이 성남FC 운영에 정권을 행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김용 리스크 이어서 정진상 리스크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 3차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 이 사람은 이제 성남FC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거의 전부를 다 결정했다.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곽 전 대표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이런 회사들이 성남 FC의 불법 후원금을 이렇게 성남 FC 불법 후원금이 연루된 이런 회사들이 성남 FC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던 2015년 1년 동안 성남 FC 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후원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당시 기업들이 후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 자신은 아는 바가 하나도 없고 결과만 보고받았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성남 FC에 후원을 하면서 후원 대가로 뭔가 후원 대가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런 과정은 전혀 알지 못하고 결과만 보고받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곽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원금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검토했고 실질적으로 후원이나 광고 등에 관여한 것 없이 나는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정권을 받은 정진상 실장이 다 결정을 했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1억 원을 후원받기도 쉽지 않았는데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유치했느냐 이렇게 정 실장에게 물었답니다. 당시 물어보니까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도의 답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성남FC 운영 관련 사안은 정 실장과 상의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 이렇게 검찰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들었고 정 실장이 사실상 이 실장의 대리 역할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곽 전 대표가 진작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밝혀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정인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죠. 곽 전 대표는 그리고 성남FC에서 홍보 마케팅 실장 그리고 경영기획 실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인 자신을 건너뛰고 정 실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리고 정 실장이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신한테 와서 결정만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검찰 조서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랬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표로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결정은 정진상 실장이다 하니까 곽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2005년 11월 어느 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나를 건너뛰어서 정진상 실장이 결제하는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고쳐달라 이런 업무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 이제 재계약이 더 이상 재계약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1년 만에 성남FC 대표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남FC 후원 계약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정권을 위임받은 정진상 정무실장이 체결했으므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지시나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검찰의 주장이죠. 그리고 네이버나 차병원 이런 기업들이 성남FC에 터무니없는 금액을 후원했을 때는 분명 대가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 대가성을 이재명 대표가 승인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 재판에서의 결정적인 증언 이런 것들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 이런 쪽으로 재판 상황이 흘러가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다른 수사 예를 들면 성남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대북 불법 송금 의혹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사적 유용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다는 거죠. 기대감이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사법 처리를 받게 되면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나의 도움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수사에 그만큼 협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예를 들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이 대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도 자기 형량을 낮춰야 될 거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호하려는 마음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만 해도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기다리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도 충분히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를 감싸 안고 가는데 만약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면 피고인들은 충분히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재명 대표 본인과 지금 측근들에 대한 관련 재판이 진행될수록 지금 계속 궁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민주당 안에서는 비명계 당내에서도 또 비명계의 도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아마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